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89년 냉전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바로 그 해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사에서 1989년은 거대한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젊음이 탱크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중국의 천안문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6월, 전 세계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은 무력 앞에 짓밟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모습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권위적인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국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천안문 항쟁은 우리의 18 민주화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격동의 해,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점성학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은 매우 의미심장한 별들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행성은 바로 명왕성입니다. 죽음과 부활, 파괴와 재창조, 그리고 거대한 변혁을 상징하는 명왕성은 그 당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탄생 차트에서 국민을 상징하는 달,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승점과 정확히 90도, 즉 극심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 전체가 거대한 감정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시련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명왕성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은 비극적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와 혁명의 행성인 천왕성 역시 중국의 탄생 차트 송명왕성과 90도 각을 이루며 이 불안정한 에너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의 도전, 갑작스러운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번개가 내리치듯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현과 책임, 그리고 업보를 관장하는 토성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89년 토성은 약 30년의 주기를 돌아 정확히 중국의 탄생 차트 속 토성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를 토성회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시험받는 중대한 시기임을 뜻합니다. 낡고 권위적인 시스템은 것엔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 토성은 국민을 상징하는 달과도 90도 갈등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토성의 에너지는 억압, 통제,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쥐어짜고 통제하며 꼼짝 못하게 억누르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시기 중국의 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 천왕성, 토성이라는 거대한 외행성들이
일제히 중국의 운명에 도전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싸움, 즉 거대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혼란의 행성 해왕성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극심한 감정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통을 관장하는 수성과 태양마저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며 시위와 저항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도록 부채질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둘로 갈라져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1989년 천안문의 하늘이 보여준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14살 소녀가 부유층 자제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억눌려왔던 대중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폭력 사건을 넘어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불만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하늘의 별자리 배치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과 갈등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 길게는 내년 초까지 중국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권위적인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압력소대 증기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력적인 충돌과 시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명왕성이 기존의 권위적인 염소 자리를 떠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중을 상징하는 물병 자리로 이동하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연대하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주권자로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머물던 시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은 낡은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혁명의 시기입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던 우리의 위대한 혁명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1989년 베를린으로 돌려봅시다. 천안문에서 비극이 벌어진 그해 11월 9일, 독일에서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혁명의 행성 천왕성과 변혁의 행성 명왕성이 정확히 90도의 갈등각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억압받던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깨부수고 자유를 가져온 혁명적인 배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천왕성은 약 84년의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한 국가의 역사에서 분단이나 건국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왕성이 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위치할 때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천왕성이 분단 당시 위치에 정확히 180도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절반의 여정을 마쳤을 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천왕성이 8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던 바로
그 순간의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아오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 을 형태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토성과 해왕성의 만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별들의 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남과 북을 가로막는 저 차가운 장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정치적 체제가 바뀌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의 통일을 축하하며 축배를 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별들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장엄한 춤을 통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안문의 비극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89년 냉전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바로 그 해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사에서 1989년은 거대한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젊음이 탱크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중국의 천안문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6월, 전 세계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은 무력 앞에 짓밟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모습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권위적인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국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천안문 항쟁은 우리의 18 민주화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격동의 해,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점성학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은 매우 의미심장한 별들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행성은 바로 명왕성입니다. 죽음과 부활, 파괴와 재창조, 그리고 거대한 변혁을 상징하는 명왕성은 그 당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탄생 차트에서 국민을 상징하는 달,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승점과 정확히 90도, 즉 극심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 전체가 거대한 감정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시련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명왕성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은 비극적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와 혁명의 행성인 천왕성 역시 중국의 탄생 차트 송명왕성과 90도 각을 이루며
이 불안정한 에너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의 도전, 갑작스러운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번개가 내리치듯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현과 책임, 그리고 업보를 관장하는 토성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89년 토성은 약 30년의 주기를 돌아 정확히 중국의 탄생 차트 속 토성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를 토성회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시험받는 중대한 시기임을 뜻합니다. 낡고 권위적인 시스템은 것엔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 토성은 국민을 상징하는 달과도 90도 갈등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토성의 에너지는 억압, 통제,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쥐어짜고 통제하며 꼼짝 못하게 억누르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시기 중국의 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 천왕성, 토성이라는 거대한 외행성들이 일제히 중국의 운명에 도전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싸움, 즉 거대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혼란의 행성 해왕성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극심한 감정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통을 관장하는 수성과 태양마저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며 시위와 저항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도록 부채질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둘로 갈라져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1989년 천안문의 하늘이 보여준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14살 소녀가 부유층 자제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억눌려왔던 대중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폭력 사건을 넘어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불만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하늘의 별자리 배치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과 갈등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 길게는 내년 초까지 중국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권위적인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압력소대 증기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력적인 충돌과 시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명왕성이 기존의 권위적인 염소 자리를 떠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중을 상징하는 물병 자리로 이동하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연대하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주권자로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머물던 시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은 낡은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혁명의 시기입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던 우리의 위대한 혁명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1989년 베를린으로 돌려봅시다. 천안문에서 비극이 벌어진 그해 11월 9일, 독일에서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혁명의 행성 천왕성과 변혁의 행성 명왕성이 정확히 90도의 갈등각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억압받던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깨부수고 자유를 가져온 혁명적인 배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천왕성은 약 84년의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한 국가의 역사에서 분단이나 건국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왕성이 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위치할 때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천왕성이 분단 당시 위치에 정확히 180도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절반의 여정을 마쳤을 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천왕성이 8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던 바로 그 순간의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아오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을 형태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토성과 해왕성의 만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별들의 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남과 북을 가로막는 저 차가운 장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정치적 체제가 바뀌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의 통일을 축하하며 축배를 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별들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장엄한 춤을 통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안문의 비극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89년 냉전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바로 그 해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사에서 1989년은 거대한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젊음이 탱크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중국의 천안문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6월, 전 세계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은 무력 앞에 짓밟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모습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권위적인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국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천안문 항쟁은 우리의 18 민주화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격동의 해,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점성학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은 매우 의미심장한 별들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행성은 바로 명왕성입니다. 죽음과 부활, 파괴와 재창조, 그리고 거대한 변혁을 상징하는 명왕성은 그 당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탄생 차트에서 국민을 상징하는 달,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승점과 정확히 90도, 즉 극심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 전체가 거대한 감정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시련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명왕성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은 비극적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와 혁명의 행성인 천왕성 역시 중국의 탄생 차트 송명왕성과 90도 각을 이루며 이 불안정한 에너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의 도전, 갑작스러운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번개가 내리치듯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현과 책임, 그리고 업보를 관장하는 토성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89년 토성은 약 30년의 주기를 돌아 정확히 중국의 탄생 차트 속 토성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를 토성회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시험받는 중대한 시기임을 뜻합니다. 낡고 권위적인 시스템은 것엔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 토성은 국민을 상징하는 달과도 90도 갈등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토성의 에너지는 억압, 통제,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쥐어짜고 통제하며 꼼짝 못하게 억누르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시기 중국의 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 천왕성, 토성이라는 거대한 외행성들이 일제히 중국의 운명에 도전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싸움, 즉 거대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혼란의 행성 해왕성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극심한 감정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통을 관장하는 수성과 태양마저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며 시위와 저항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도록 부채질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둘로 갈라져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1989년 천안문의 하늘이 보여준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14살 소녀가 부유층 자제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억눌려왔던 대중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폭력 사건을 넘어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불만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하늘의 별자리 배치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과 갈등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 길게는 내년 초까지 중국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권위적인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압력소대 증기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력적인 충돌과 시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명왕성이 기존의 권위적인 염소 자리를 떠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중을 상징하는 물병 자리로 이동하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연대하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주권자로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머물던 시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은 낡은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혁명의 시기입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던 우리의 위대한 혁명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1989년 베를린으로 돌려봅시다. 천안문에서 비극이 벌어진 그해 11월 9일, 독일에서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혁명의 행성 천왕성과 변혁의 행성 명왕성이 정확히 90도의 갈등각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억압받던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깨부수고 자유를 가져온 혁명적인 배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천왕성은 약 84년의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한 국가의 역사에서 분단이나 건국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왕성이 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위치할 때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천왕성이 분단 당시 위치에 정확히 180도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절반의 여정을 마쳤을 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천왕성이 8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던 바로 그 순간의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아오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을 형태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토성과 해왕성의 만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별들의 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남과 북을 가로막는 저 차가운 장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정치적 체제가 바뀌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의 통일을 축하하며 축배를 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별들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장엄한 춤을 통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안문의 비극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89년 냉전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바로 그 해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사에서 1989년은 거대한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젊음이 탱크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중국의 천안문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6월, 전 세계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은 무력 앞에 짓밟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모습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권위적인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국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천안문 항쟁은 우리의 18 민주화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격동의 해,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점성학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은 매우 의미심장한 별들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행성은 바로 명왕성입니다. 죽음과 부활, 파괴와 재창조, 그리고 거대한 변혁을 상징하는 명왕성은 그 당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탄생 차트에서 국민을 상징하는 달,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승점과 정확히 90도, 즉 극심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 전체가 거대한 감정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시련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명왕성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은 비극적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와 혁명의 행성인 천왕성 역시 중국의 탄생 차트 송명왕성과 90도 각을 이루며 이 불안정한 에너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의 도전, 갑작스러운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번개가 내리치듯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현과 책임, 그리고 업보를 관장하는 토성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89년 토성은 약 30년의 주기를 돌아 정확히 중국의 탄생 차트 속 토성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를 토성회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시험받는 중대한 시기임을 뜻합니다. 낡고 권위적인 시스템은 것엔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 토성은 국민을 상징하는 달과도 90도 갈등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토성의 에너지는 억압, 통제,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쥐어짜고 통제하며 꼼짝 못하게 억누르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시기 중국의 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 천왕성, 토성이라는 거대한 외행성들이 일제히 중국의 운명에 도전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싸움, 즉 거대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혼란의 행성 해왕성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극심한 감정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통을 관장하는 수성과 태양마저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며 시위와 저항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도록 부채질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둘로 갈라져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1989년 천안문의 하늘이 보여준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14살 소녀가 부유층 자제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억눌려왔던 대중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폭력 사건을 넘어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불만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하늘의 별자리 배치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과 갈등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 길게는 내년 초까지 중국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권위적인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압력소대 증기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력적인 충돌과 시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명왕성이 기존의 권위적인 염소 자리를 떠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중을 상징하는 물병 자리로 이동하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연대하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주권자로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머물던 시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은 낡은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혁명의 시기입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던 우리의 위대한 혁명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1989년 베를린으로 돌려봅시다. 천안문에서 비극이 벌어진 그해 11월 9일, 독일에서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혁명의 행성 천왕성과 변혁의 행성 명왕성이 정확히 90도의 갈등각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억압받던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깨부수고 자유를 가져온 혁명적인 배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천왕성은 약 84년의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한 국가의 역사에서 분단이나 건국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왕성이 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위치할 때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천왕성이 분단 당시 위치에 정확히 180도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절반의 여정을 마쳤을 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천왕성이 8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던 바로 그 순간의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아오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을 형태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토성과 해왕성의 만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별들의 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남과 북을 가로막는 저 차가운 장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정치적 체제가 바뀌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의 통일을 축하하며 축배를 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별들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장엄한 춤을 통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안문의 비극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89년 냉전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바로 그 해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사에서 1989년은 거대한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젊음이 탱크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중국의 천안문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6월, 전 세계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은 무력 앞에 짓밟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모습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권위적인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국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천안문 항쟁은 우리의 18 민주화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격동의 해,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점성학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은 매우 의미심장한 별들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행성은 바로 명왕성입니다. 죽음과 부활, 파괴와 재창조, 그리고 거대한 변혁을 상징하는 명왕성은 그 당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탄생 차트에서 국민을 상징하는 달,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승점과 정확히 90도, 즉 극심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 전체가 거대한 감정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시련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명왕성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은 비극적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와 혁명의 행성인 천왕성 역시 중국의 탄생 차트 송명왕성과 90도 각을 이루며 이 불안정한 에너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의 도전, 갑작스러운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번개가 내리치듯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현과 책임, 그리고 업보를 관장하는 토성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89년 토성은 약 30년의 주기를 돌아 정확히 중국의 탄생 차트 속 토성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를 토성회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시험받는 중대한 시기임을 뜻합니다. 낡고 권위적인 시스템은 것엔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 토성은 국민을 상징하는 달과도 90도 갈등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토성의 에너지는 억압, 통제,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쥐어짜고 통제하며 꼼짝 못하게 억누르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시기 중국의 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 천왕성, 토성이라는 거대한 외행성들이 일제히 중국의 운명에 도전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싸움, 즉 거대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혼란의 행성 해왕성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극심한 감정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통을 관장하는 수성과 태양마저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며 시위와 저항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도록 부채질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둘로 갈라져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1989년 천안문의 하늘이 보여준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14살 소녀가 부유층 자제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억눌려왔던 대중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폭력 사건을 넘어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불만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하늘의 별자리 배치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과 갈등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 길게는 내년 초까지 중국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권위적인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압력소대 증기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력적인 충돌과 시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명왕성이 기존의 권위적인 염소 자리를 떠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중을 상징하는 물병 자리로 이동하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연대하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주권자로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머물던 시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은 낡은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혁명의 시기입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던 우리의 위대한 혁명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1989년 베를린으로 돌려봅시다. 천안문에서 비극이 벌어진 그해 11월 9일
독일에서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혁명의 행성 천왕성과 변혁의 행성 명왕성이 정확히 90도의 갈등각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억압받던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깨부수고 자유를 가져온 혁명적인 배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천왕성은 약 84년의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한 국가의 역사에서 분단이나 건국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왕성이 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위치할 때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천왕성이 분단 당시 위치에 정확히 180도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절반의 여정을 마쳤을 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천왕성이 8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던 바로 그 순간의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아오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을 형태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토성과 해왕성의 만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별들의 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남과 북을 가로막는 저 차가운 장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정치적 체제가 바뀌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의 통일을 축하하며 축배를 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별들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장엄한 춤을 통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안문의 비극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89년 냉전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바로 그 해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사에서 1989년은 거대한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젊음이 탱크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중국의 천안문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6월, 전 세계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은 무력 앞에 짓밟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모습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권위적인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국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천안문 항쟁은 우리의
18 민주화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격동의 해,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점성학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은 매우 의미심장한 별들의 배치를 보여줍니다.